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 서울 상상력 발전소 메이커스 생각하는 손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맡은 파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세운상가에 처음으로 왔던 기억이 약 3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첫 번째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것이 벌써 30년 전인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오늘 그 3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서울 상상력 발전소는요,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고자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2017년 4년 차를 맞아서요, 세운상가의 장인들을 재조명하고 또 청년 메이커 예술가가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회 문제의 실마리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메이커시티인 세운상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삶의 지혜를 주는 생각하는 손이란 무엇이며 또 그 의미는 어떤 것일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철학자 강신주님의 인사이트 토크, 그리고 장인, 메이커, 예술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디어 퍼포먼스까지 총 90여 분에 걸쳐서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서울시 이재원 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원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 정도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뵀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9월 18일 날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노력했던 결실을 맺는 1단계 결실을 맺는 행사를 했었고, 오늘 이제 그 나래를 다시 펴는 이런 시기에 이런 또 벌써 세 번째 맞는 상상력 발전소 이런 축제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30년 전 추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즈음에 여기 여러 번 왔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직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 도시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던 그런 경험 속에서 한 6년 전이었나요? 2011년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이 세운상가를 정말 그 전에 다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뭐 이런 논의를 우리 같이 동료 직원들과 같이 고민 막 밤늦게까지 토론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송다석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터를 닦고 오래 터전을 삼아서 계시던 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많은 고민과 토론과 열정들이 합해져서 오늘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지고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1단계 이런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이 1단계 끝났다고 보고, 근데 그 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에 나서서 한 역할들이 꽤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식구들이 같이 여러분들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 데는 이제부터는 공공의 역할보다는 여러분들의 역할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기 오래 터전을 갖고 계셨던 장인들의 역할, 또 여기 많이 오신 젊은 여러 메이커스들, 또 예술가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다시 세운 우리 이 세상의 기운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모아지고, 그런 기운들이 이 서울 전역으로 우리 국가의 발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정말 단초를 이곳에서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저녁 시간에 다 모여주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재원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신 인사말 중에 이곳 세운상가를 허물려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늘날 이렇게 보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대도시 속에서 늘 사라지는 건물들과 함께 우리들의 기억과 추억도 많이 사라져 갔는데요. 이 세운상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들이 오늘 이 건물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불려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서울문화재단의 주철한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왔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도시재생의 이제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건데요. 제가 도시재생에 약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 주제곡을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그 앞에 가시 이렇게 시작돼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죠. 두근두근 근사한 일이 벌어지죠. 좋아 좋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진짜 마음을 쏟아난 박수겠죠? 네. 그래서 저의 아주 작은 제주를 또 이렇게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서울문화재단은 크게 두 가지, 창의라는 것과 협의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장인분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예술가, 이렇게 정말 창의와 협의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멋진 그런 공간에서 뭔가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그러한 또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주철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송달석 주민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회장 송달석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부시장과 또 문화재단의 주철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걸로 모든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서울 부시장께서는 적어도 한 10년 전서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번에 개장을 하고 나서 개장을 하기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다시 세운 주민 대표로 선정을 해줬어요. 그 지금 부시장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할 일은 다 했다. 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 뜻을 이루어라. 그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부시장이 얘기한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세운상가는 많은 어려움을 거쳐왔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눈물도 날 거고 오늘 같은 기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건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리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제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운상가의 미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 주신 송달석 주민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상상력 발전소 타이틀이 메이커스, 생각하는 손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머리가 하는 일이고요. 바로 이 만든다는 건 손이 하는 일인데, 손을 움직이고 도구를 사용할 때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할머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도리도리 잼잼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그 손 행동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손을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생각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생각하는 손의 가치와 상상력의 힘을 믿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2017년 현재 우리가 왜 다시 만드는 손에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철학자 강신주님의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철학자 강신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연락을 받았을 때 왜 저보고 이거를 강의를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철학은 뭐 하는 거냐면요, 좀 이렇게 리마인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잘 안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고 있는 말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생각하는 손이라는 단어, 그냥 생각하는 손이요, 요거 그냥 평범하게 들리죠. 근데 저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저게 빨갱이들이나 하는 구호일 거예요. 왜냐하면 분업의 원리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손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때 뭐냐면 생각 결정을 안 하죠.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대기업에 취직한다 그러면 그 중에 자기가 그 전체를 다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부품, 전기회로만 만드는 사람, 회계만 하는 사람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 인간의 가장 건강한 삶은 전체, 그러니까 분업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만든 제품이나 그것이 생산서부터 어떻게 소비자한테까지 가고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지가 다 장악이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 체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건 CEO들이 하고, 그러니까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가 돼버리죠. 나는 손만 하고, 그러니까 지치죠.
똑같은 일만 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는 손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대기업이랑 거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메이커와 장인들의 역사가 더 길어요. 초창기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을 얼렀죠. 우리 공장에 취업하라고. 자본주의의 논리는 항상 아시다시피 안아줬다가 뺨 때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임금 더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다가 정리해고하고 버려버린다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지금 아이들이 배웠던 거 보세요. 예를 들면 경영학 뭐 전문적인 거 많이 배우죠. 자,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손이라는 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분리가 되거든요.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손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배하고요, 손 쓰는 사람은 지배받아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예술가나 손 만지고 손으로 하는 장인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느낌적 느낌으로 있을 거야.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내가. 그래서 사실은 메이커라는 표현도 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뭘 만드는 사람. 당연하죠. 전체 과정을 내가 다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분업체계에 들어가 보세요. 나는 이것만 하는 사람, 나는 이것만 하는 사람, 나는 베어링 돌리는 사람, 나는 전기회로 만지는 사람.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해서 뭐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왜 생각이 없어지냐면 분업체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런 개념 들으셨죠? 협업.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었었을 때 이것들은 총괄하는 누군가가 너 이거 만들어가 아니라 협업이라고 그랬죠. 중심이 없이 생각하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음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업의 1차적 분업은 정신노동이랑 육체노동에 쪼개지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노동을 강조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체제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일을 안 하기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손 쓰는 사람들은 다 부정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만드는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만들다 보면 놀라운 거죠. 만약에 가죽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이웃들이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서부터 다. 거대한 핵무기가 만들어졌을 때도요, 평범한 사람들이 핵무기 공정에 참여해요. 자기는 전기회로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을 땐 사회는 훨씬 아름다워지죠. 그리고 이 생각하는 손이라는 요 개념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기고 있는, 지금 주변에서 막 있는 젊은 친구들, 저는 사실 그 친구들 만나보면 그러거든요. 뭐 회사 취업하고 회사가 원하는 거 스펙 쌓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부품에서 일들을 하죠. 연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일들이에요. 전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익숙하진 않지만 뭘 만드는지는 알거든요. 머릿속에서. 그게 내가 분열이 안 돼 있고 내가 부품이 안 됐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더 능숙해지고 더 유명해져서 유명한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거대한 자본에서 취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의 항상 패턴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안아줬다가 나중에 뺨 때리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끝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둬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당신이 생각해, 난 만들기만 할게. 당신이 주문을 해, 나는 하청받아 일할게.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또 피폐해져요. 내가 지금 뭐 만들고 있지? 장인이 된다라는 거, 메이커가 된다라는 건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자는 자본가가 원하는 어떤 능력을 길러서 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쌓은 것만 하면 돼. 근데 장인이 된다라는 길들은요, 단호하게 자본주의 이 거대한 자본의 논리 있죠. 분업의 논리 있죠. 그거에서 벗어나서,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든 거 그거 하나 있죠.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사회가 돌아가지 않죠.
저 옆쪽에 메이커가 있을 거예요. 그 메이커랑 같이 중심 없이. 왜냐하면 그걸 다 아우르는 또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똑같은 구조가 돼요. 대기업의 논리와 메이커의 논리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든 정리해고가 되든 뭐를 하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메이커가 되는 건강한 삶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우월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저희 아버님도 막노동을 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저 대학 보낼 때 항상 그랬다고. 공부를 많이 해야 시멘트 가루를 안 묻히고 산다고. 근데 사실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게 뭘까? 생각과 손이요. 생각하는 거와 노동하는 걸 내가 결합시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생각한 대로 내가 노동만 하면 여러분들 노예예요. 그냥 이게 왜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손이 된다면 단순히 사회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때 돼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무슨 뭐 시장서부터 대통령이 이거 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그래서 아까 언뜻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는데 아주 자발적인 협업 체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한양에서도 어디나 다 있었어요.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생기면서 이렇게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합된 자리. 내 생각은 내가 하고 내 손도 내가 움직인다. 나는 손만 움직이고 생각은 CEO가 하고 국가가 하고 권력자가 한다.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장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건 여러분이 이제 훌륭한 장인이 됐을 때 거대 자본이 또 유혹을 한다고. 그때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면서 만들 거예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와 이거 내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네 하고 또 쏙 들어갈까. 들어가는 순간 돈은 많이 벌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물건은 못 만들어요. 그들이 주문한 거 하청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이제 젊은 분들이나 장인들이 저 생각하는 손이라는 개념. 포인트는 생각이거든요. 사회의 요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손과 내가 생각하는 게 같이 결합된다. 그럴 때 나는 완전해진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우리 사회도 조금씩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 같고, 대기업의 행포나 그들 함부로 막 하잖아요. 정리해고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인간이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자기 손에 생각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뭐 정리해고하든 뭐 쫓아내든 뭔 상관이에요? 그 손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가장 강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리가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해도 얘기를 해요. 대학 다니지 마라 웬만하면. 어떤 일을 배워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주고 너는 생각 안 하고 일하고 노동만 하고 손만 쓰고 돈 많이 받아서 뭐 하냐라는 거죠.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개돼지의 삶이죠. 사실 내가 생각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생각이라는 저 단어 있죠. 저 생각하는 손에서 저 생각이라는 단어를 저걸 버리기가 쉬워요. 저걸 놓치기가 쉽거든요. 저걸 놓치는 순간 생각을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가 다 가져가고 여러분을 부리게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든 제품서부터 나의 삶도 내 손도 모조리 내 생각 속에 가급적 있고, 또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면 내 손을 움직이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리 했으면 좋다라는 아이디어도 떠오르잖아. 그렇게 손이랑 생각이 이렇게 두 다리처럼, 생각 있고 손이잖아요. 손이 가면 아마 생각이 따라갈 거야. 또 생각이 따라가면 손도 따라가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우리 사회가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민주적인 사회, 좋은 사회,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는 아마 거기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리마인딩을 시켜드렸죠. 메이커라는 말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손이라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대학생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가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업종이다,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했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끌고 간다고. 그들이 만들어 놓으면 또 나는 생각 안 하고 그거에 익숙한 손만 만들어서 취업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쓰고 여러분이 쓰고 이웃이 쓰는 거 여러분이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이. 아유, 저 사람한테 이 가죽 지갑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두에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약간 이게 컨셉 자체가 좌파적일 수도 있는 컨셉이에요. 생각하는 손. 권력자들은 싫어하고 CEO도 싫어할 거예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EO랑도 싸우고 다투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회가 제가 알기로 민주적인 사회라고 저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분들로 이제 계시니까 힘든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뿌듯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잘 되실 때 어쨌든 삼성이든 어디든 거기에 유혹돼서 훅 넘어가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게 될 거예요. 어떻게 얻은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딴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을 뺏길까?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메이커로 산다라는 건 그런 의미, 생각하는 손을 가지면서 산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진행되는 거 우리 저 사회자님이랑 잘 들으시고 좀 어떻게 좀 각오도 좀 한번 다지고 고민도 좀 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철학자 강신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짧은 강연이긴 했습니다만 앉아있는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텔레비전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사일에 가장 많은 요리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요, 아주 비싼 요리를 사 먹었을 때보다는 술 마신 다음날 일어나서 파 몇 개를 썰어 놓고 직접 봉지를 뜯어서 만들었던 라면이 가장 맛있었던 기억은 바로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해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손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 내려봤습니다. 자, 이제 장인과 메이커, 예술가 순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바로 장인입니다. 일 자체를 위해 전념하고 훌륭히 해내는 사람을 소위 장인의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죠. 산업산의 도래와 함께 언뜻 장인의식은 조금은 낡은 어떤 과거의 산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작업 방식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잠시 이 세운 상가를 세우고 또 유지한 그 장인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 역시 영상 보면서 좀 예전 앞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예전 기억에 좀 빠져봤습니다. 저희 어릴 시절에는요, 이 세운상가에 가면 탱크부터 비행기까지 못 만드는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 나오신 분들을 비롯해서요, 세운상가에서 오랜 시간 기술력과 지혜를 쌓아오신 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카세트라는 아주 특별한 협업을 함께한 차광수 장인님과 뮤지션 텐거 그리고 김양훈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본인들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운상가 3층에 차산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 차광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뵙고서요. 너무 이렇게 그 수트를 멋지게 입고 오셔서 진행표를 보고 나서 서울시 부시장님이시구나라고 인사를. 감사합니다. 자, 차광수 장인님이셨고요.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렉트로닉 뮤직을 하고 있는 텐거라는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 할 때 있다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 앞에 여기 있는데요. 텐거는 저 혼자 하는 그룹이 아니라 제 남편이자 일본 분이신 마르키도님하고 그리고 애기 이렇게 하고 있는 애기 라이 이렇게 3명이 하고 있는 가족 그룹이에요. 네. 있다 없다에 있다라는 이름을 이제 그 예명으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뜻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두운 시기를 거쳐서 음악을 시작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랑 다른 무언가를 만나고 싶어서 일단 만나려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네.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예쁜 이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상가의 그 예술창작 스튜디오 슬로우 킥킥이라는 곳의 매니저이자 그리고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양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간단한 인사말 들어봤습니다. 원래 이 그 두 카세트 프로젝트는 그 총 5분이 이제 참여를 한 거로 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카세트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영문으로 돼 있는 스펠링을 봤더니 그 영어의 두 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카세트 우리가 소위 카세트 테이프 할 때 그 카세트를 쓰는 것 같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들으신 것처럼 카세트 테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 5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분 더 여기 계시거든요. 메타기획의 박주용 박사님이 여기 계시는 걸 알아요. 어디 계시죠? 저 뒤에 저 손 흔들고 뒤에서 손 계시네요. 흔들고 계시네요. 의자에 앉지도 않으시고 벽에 기대셔서. 네. 저희 저희가 만든 그 물건은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카세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카세트 테이프를 단순하게 계속 들으실 수 있는 되게 플레이하고 스탑 버튼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킵 버튼 그거를 안 쓰게끔 하고 싶었던 그래서 만들게 됐던 프로젝트예요. 저희 탱거의 음악은 되게 긴 호흡으로 들려드리는 좀 약간 명상적인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는 음악하고
카세트 테이프라는 매체는 저희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 계신 관객분들은 거의 플레이어를 안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디지털 시대에 이 물건은 필요 없는 물건이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음악을 듣는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음악을 듣는 플레이어라고 하면 뭐 수많은 어떤 기능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뭐 빨리 음악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뭐 초단위로 음악을 또 잘라서 다시 반복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만드는데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카세트 테이프를 꽂고 플레이와 정지 버튼 딱 2개의 버튼의 기능밖에는 없는 네. 네, 볼륨 하나 더 있어요. 볼륨 하나 더 있는 감사합니다. 볼륨 기능을 넣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바로 음악을 평론하는 평론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작곡가를 만났을 때 참 많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 청중들이 음악을 오래 듣는 끈기를 점점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악의 멜로디가 사라진 채 그저 초반 몇 초 동안 사람의 귀를 잡기 위해서 시끄러운 리듬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만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플레이어가 많아지면은 예전처럼 더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많이 담겨 있는 음악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저희도 그런 걸 원하면서 만들었죠. 네. 참 이 최첨단의 시대에 오히려 그 역설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창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5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장인과 청년의 만남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하자면 협업의 지점이 어디였는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와 그 협업의 지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대답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옆에 계시는 뮤지션 탱거님은 저희가 세운상가에서 매년 그 열고 있는 비둘기 오디오 비디오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차광수 대표님과 박주영 박사님은 여기에서 계속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분들 그리고 뮤지션들, 메이커분들이 함께 했던 건 처음이고요. 가장 처음에는 1년 전에 탱거님께서 저희 예술 창작 스튜디오인 슬로우 킥킥에 오셔서 이런 그 카세트 플레이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을 주셨었어요. 근데 세운상가에 보시면은 다양한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 탱거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차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카세트 플레이어 내부의 그 회로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메타의 박주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외관을 디자인하는 역할, 그리고 저는 이 세 분을 연결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좀 보충해서 또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운상가 3층 연구실이라고 하면 연구실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탱거분하고 김양호님이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세운상가에서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그 요상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데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요즘 시대에 SD 카드 하나면은 수천 곡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스톱 버튼하고 플레이 버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레코드 플레이어는 이제 녹음도 돼야 되고 이제 소리도 나야 되고 그다음에 되감기도 있어야 되고 빨리 감기도 있어야 되고 이제 좀 소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분들 작가님들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플레이와 스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이런 거를 요즘 시세에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려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문 사항이 뭐냐면 이제 소리도
그 좀 쿵쿵 울려야 되고 베이스 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터는 2개, 소리는 쿵쿵 잘 울리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어떻게 그 진공관 소리가 나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회로를 이제 뜯어 고치고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하고 콘덴사를 여러 번 바꿔봤어요. 아, 이 소리가 좋을까? 저 소리가 좋을까? 제가 막 귀로 들으면서 콘덴사 저항을 막 바꿔보는데, 근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기 그 영업 비밀을 저희들에게 지금 괜찮아요.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지.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듣기에 쿵쿵거리고 그다음에 잘 나는 소리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결정을 딱 내리고 이제 기판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바로 이 뒤에 있는 사각형 플레이어입니까? 네. 최근에 사실 카세트 테이프 누가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최근에 이제 LP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아날로그적 정서를 경험해보고 싶다.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2만 원이 넘어요. SD 카드는 얼마 안 하죠. 그렇죠?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디자인을 직접 다 이제 하시고 내 안에 어떤 회로의 구성까지도 직접 다 선택을 해서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디자인 작업은요. 저희가 밑그림을 이렇게 큐브를 그려서 보여드렸을 때 위치를 박사님께서 잡아주시고 외관이랑 여러 가지 이 스위치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의 박주영 박사님이 완성을 해주셨어요. 네. 이쯤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저희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보신 단계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아직 못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극소량만 지금 전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그대로의 컨셉을 이해하시는 관객분들한테만 일단은 판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8이 예약 판매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예약 판매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이거 보자마자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디벨롭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행사 꼭 끝난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드는데도 정말로 많은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일단은 디자인이 필요할 거고 그 디자인을 현실화시키는 또 이제 그 모형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안에 회로를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음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모든 기술과 창의력이 바로 이 세운상가라는 공간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기술과 창의력이 숨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어려서부터 라디오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고치기도 하고 이제 뭐 또 내지는 제가 또 이제 뭐 연구하는 연구심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발명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열정과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의 기술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차강수 장인님께서 본인의 기술력에 대해서 내가 곧 세운상가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그렇죠. 보여주시는 듯한 저보다도 여기 아주 훌륭하신 저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 세운상가가 이 기술력이 아주 향상이 돼서 이제 전 세계에 훌륭한 그러한 세운상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때 이 세운상가의 다양한 종류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장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서로 좀 여쭤보기도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교환하기도 하시면서 협업의 어떤 그 틀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 독불장군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좀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서로 연구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기술을 교류하게 되면은 참 그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협력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저야 뭐 이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장인과 청년 예술가로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다, 최첨단의 시대다, 뭐 제4차 혁명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신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 정서로 회귀하는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냈을 때는 세상에 분명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사실은 처음이었었는데요. 저희도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생각을 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막막했었던 부분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같이 있었던 많은 그 세운상가의 장인분 그리고 뮤지션분 메이커분 다 함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었고요. 저는 세운상가에 있으면서 세운상가 상인분들이 그 기술적인 문제에 좀 봉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같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세운상가의 장인이신 그 차광수 대표님 한 분만 계시지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세운상가의 모든 기술력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세운상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곳을 드나들면서 만나왔던 여러 가지 순간들 그런 거를 앞으로의 어떤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방향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운상가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세운상가에 계신 분들이 더 바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저도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기술이 축적돼서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뭐 협업을 해서 뭐 제품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장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느덧 됐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술을 잘 좀 전수해 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연령대도 틀리고 또 해온 일도 다른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협업을 만들어냈을까 생각했었는데 차광수 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협업의 화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카세트 프로젝트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인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세운상가의 매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느낄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 세운상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발명품들을 세상에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결합, 공유와 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Y 메이커스를 통해 활동한 17팀의 청년 메이커들인데요. 서울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으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 argue that there is another revolution going on, and it's the one that has to do with open source hardware. There are far more people engaged this Makers Day than anybody would ever believe possible. 메이커가 말 그대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두 손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어떤 해결하려는 그 어떤 고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입 안에 막 먼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씨인데도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놀더라고요. 전에는 걱정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메이커 활동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작품 AI Brainwave Diversity는 제일 처음 AI의 모델이 사람의 뇌 그리고 뇌파를 사용하여서 작품을 그러니까 LED 프로그램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졌고요. 자신의 뇌파로 작품을 움직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좀 존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메이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메이커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끼게 돼서 메이커 컴퓨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같이 만드는 걸 통해서 이제 참여자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특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서로 나누고 이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서적인 교감, 유대감 굉장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손으로 작업하는 게 늘 있었고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없어진 추세죠. 이제 많이 대체되고 로봇까지 나오는 한국에. 그래서 오히려 다시 손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 메이커 이런 장을 만들어준 걸로도 이미 벌써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뭐 자신만의 것을 만들거나 어떤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다른 미래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의 폭발적인 사회적 가치, 이런 울림,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커들이 늘어나고 그 메이커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시발점을 해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장인이랑 메이커스가 더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더 능동적인 사회에 참여 그리고 그 진취적인 생활 능력을 모두가 다 갖게 되는 하나의 문화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청년 메이커란 봄이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트다. 좋아요다. 다시 찾아온 사춘기다.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다. 도전이다. 메이커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 만들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모두에게서 회복이 되고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또 창의력으로 세상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메이커스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토크의 주인공 예술가입니다. 도시와 사회 문제에 주목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서요 사회적 실천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예술가님을 모시기 전에요. 작품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아 보이고 반대 성동구 쪽은 성산동에서 홍제가 있을 것이다. 정리는 됐지만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 사이로는 지체가 6입니다. 네, 할머니 로봇이 바라본 서울 고물수레 인상적인 퍼포먼스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린보이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 그 할머니 로봇과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제 영상이 마린보이 작가님에 대한 뭐 일종의 프로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슬픔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광대가 되고 싶은 서커스하는 광대 마린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리허설 때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는데도 여전히 신기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명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로와 강남 등에서 이 할머니 로봇을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여준 그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참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뭐 로봇이라는 거를 아시고 보는 분들이 더 많지만 실제로 이걸 거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품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고물수레를 처음 맞이하는 분들은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로봇인지 그거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한참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아, 로봇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인데 그냥 로봇의 그러니까 사람인데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할머니가 지금 혼자서 막 움직이려고 하시고 계셔서 잠시만요. 혹시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기억에 잡는 장면은 그 대학로에서 고물수레를 제작을 하고 처음으로 관객을 만나던 날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을 이제 할머니가 움직이고 계시는데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할머니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할머니를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할머니의 이렇게 손을 한번 만지고 갑자기 이제 할머니를 한번 딱 그냥 따뜻하게 껴안으시더니 뒤돌아서 막 눈물을 엄청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분도 너 왜 울어 왜 울어 하면서 갑자기 그 친구분을 바라보면서도 그 친구분까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누군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할머니 손에다가 이제 열선을 좀 심어놨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던지 이렇게 만져서 아마 되게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 아마 할머니를 보면서 다른 또 누군가를 생각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은 그 서울로에서 공연을 하는데 되게 긴 내리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할머니가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 철을 용접해서 만든 그 다리 구조물에 이제 그 많은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 용접한 부위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이렇게 그 두 다리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야 되는데 그냥 같은 박자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주저앉아서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한 10분, 20분, 30분을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던 되게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할머니 밀어드릴까요? 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이게 로봇이라는 걸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한 부분인 거죠. 실제로 거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만났던 그 대사가 바로 그때 들었던 네네네. 대사군요. 그 대사를 네네네. 그대로 영상으로 남겨져서 소리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할머니 밀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뭐 모터 장치들이 달려 있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도 쉽게 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기계 장치에 이상이 생길까봐 할머니의 고개 지수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그래도 계속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을 지켜보시다가 아이고 할머니 안 됐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셨는데 그 진짜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눴던 그런 대화 말들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우연한 사고가 나고 또 보고 있던 그 시민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만든 분으로서 이제 사실은 할머니가 아니라 로봇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개입을 하면 공연은 좀 안 좋을까봐 저는 최대한 심지어 관객들은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철저히 이 숨겨져 있어서 누가 조정하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이제 약간 보이는 모습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할머니 로봇을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다 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할머니 로봇을 좀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분해해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실제로 제 공연에 서커스 공연에서 쓰이는 많은 소품들, 장치들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만든 기계 장치들이 관객과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그 인형극 워크숍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만한 작은 인형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인형으로 하는 서커스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인형을 처음 접했는데 그 작은 인형이 가진 매력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만한 인형이 이렇게 매력적이면 실제 사람만한 크기의 인형이
혼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관객들은 얼마나 놀랄까.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작업실 공간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에 되게 낡고 녹슨 고물수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할머니 정도가 실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 굉장히 키가 한 2m 정도는 되는 큰 사람이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가지런하게 그렇게 박스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인이 되게 누군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며칠을 그 지나다닐 때마다 찾아봐도 옆에 사람이 계신 건 한 번도 못 보고 그 수레만 빈 수레만 그렇게 같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장면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제가 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그냥 막 가끔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런 말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은 자신이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때가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 작품은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보통은 우리가 폐지 줍는 할머니를 그냥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풍경,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그냥 풍경의 일환으로 보는데 그 풍경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할머니를 지켜보면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그래서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일반 거리에서 고물수레 공연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바로 생각하는 손에 가장 부합된 창작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기술을 통해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움직였던 이 할머니 로봇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로봇을 제작하는 과정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좀 자료를 오늘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고요. 아, 이게 설계도인가요? 설계도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스케치인데요. 스케치. 처음에 고물수레를 제작을 하고자 했을 때 제가 그냥 연습장에다가 그려놓은 스케치고 어떻게 모터 장치를 걸어야 되겠다, 어떤 그 무선 장치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냥 간단한 스케치인데 저는 이걸로 다 만들었어요. 뭐 특별히 CAD나 이런 3D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하는 작업들이었었고 다음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할머니 다리 부분에 들어가는 각 그 구조물인데요, 파이프들인데 이게요? 네네. 이게 그 사람처럼 걷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로봇 기술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그 두 발로 사람처럼 걷게 하는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 두 발로 걷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저쪽에 아까 보니까 다른 작품에서 그 키네틱 아티스트 테오 얀센이라는 분이 그 이렇게 걸어가는 구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키네틱 작품 그 작품에서 발걸음이 테오 얀센의 그 키네틱 작품이면 왜 그 해변가를 걷는 그 네, 해물들 맞습니다. 이렇게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그 작품의 그 워킹 메커니즘이 사람 같지 않은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약간 곤충의 이렇게 움직임이어서 어떤 또 다른 키네틱 아티스트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을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워킹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약간 이 길이를 조정을 하면 사람처럼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여기 보시면 막 핀을 여러 개를 수십 개를 꽂아가면서 그 길이를 다 변환해가면서 가장 사람처럼 걸을 수 있는 그 그림을 찾아서 그 비율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인가요? 프로토타입이고요. 제 작업실 앞에 그 인도에서 한번
여기까지만 제작을 한 후에 한번 걸어보고자 한번 밖으로 한번 나와봤을 네. 때였던 장면이고요. 근데 이게 앞에 이제 할머니가 걷게 하는 거는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저 뒤에 수레에 저 모터들과 각종 배터리와 막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심지어 저 되게 무거운 박스들까지 올려져 있어서 저 수레에도 모터를 달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레에 모터를 달다 보니까 앞에 할머니의 걸음걸이와 속도가 이게, 안 맞. 네, 똑같이 싱크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직진하는 거나 후진하는 거나 이거는 조금 편한데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이제 할머니 몸이 꺾이면서 뒷바퀴에 한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 과정이 되게 힘들어서 일단 뭐 만들고 다시 부시고 다시 만들고 고치고 그런 반복의 연속이었었죠. 저희 이 앞에 있는 그 할머니 표정이 너무 좀 슬퍼 보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된 거군요. 네, 사륜구동이죠. 네. 할머니가 두 발로 걸으시고 수레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사륜구동.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물수레는 그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운 작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이 안에 감춰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마치 사람같이. 그래서 이 할머니 이 사람의 비율 안에 여러 가지 모터들이나 서버 모터나 전선들이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다 숨기는. 근데 그 사람의 비율 안에 숨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비율 안에 숨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모터가 필요한데 이 모터가 굉장히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딱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할머니의 비율이 사람의 비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막 모터를 이쪽에 붙였다가 아니다 이쪽에다 붙이자 아니다 이쪽에다 붙이자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한 뒤에 디자인을 입힌 게 아니라 이미 할머니의 어떤 외형이라는 디자인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안에 그 기계 장치들을 그 배열해야 됐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공학도들의 뭐 공학자들의 설계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 스케치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냥 바로 제작이 들어갔던 거라서 계속 수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진이 또 있습니까? 네,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거리에서 움직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군요.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서울 거리예술 축제 공식 초청작을 받은 고물수레 작품이 실제로 거리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물수레는 그 기술을 예술 안에 숨기는 작업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기계장치에 예술을 입혔다라기보다는 예술이 기술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져주려고 했던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을 예술 안에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예술이란 뭐고 또 예술가의 임무 같은 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나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발명품과 또 퍼포먼스 또 이야기를 나눠주신 마린보이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이제 퇴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기술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화두로 남겨주며 할머니 로봇이 방금 퇴장을 했습니다. 자, 장인, 메이커, 예술가를 화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문정현 작가님의 미디어 인터랙티브 퍼포먼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정현 작가님은 세운상가를 돌아다니며 시간과 공간의 소리를 직접 채집을 하셨고요. 또 이를 작품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채집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바로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의 소리를 직접 채집해 작업을 하신 문정현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뒤쪽에서 나오셨군요. 네. 리허설 땐 반대쪽에서 나오셨는데.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자,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공부하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는 뉴욕 대학교, 그러니까 NYU 상하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세상에 신통방통한 기술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잘 공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모든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표현이네요. 공부하며 그것을 남과 나누는 직업이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인터랙티브 퍼포먼스의 이제 디자이너로서 또 이 자리에 올라오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는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사자성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쿵딱쿵딱이고요. 두 번째는 왁자지껄이고요. 세 번째는 신통방통입니다. 역시. So, 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섞여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셔서 사자성어에 대한 개념이 저희하고 좀 다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어, 이렇게 소리나는 소리입니다. 네, 한자적이네요. 네, 그래서 쿵딱쿵딱은요, 세운상가에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오면 쿵딱쿵딱하고요. 여기 청계천 상가에서 정말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메이커들 안에서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왁자지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왁자지껄한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의 삶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신통방통한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공간 안에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게 제 작업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들고 올라오셨는데요. 네, 이게 신통방통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사실은 정보가 제일 고급 가치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파티클을 몇 개를 봐가지고 잠시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게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예,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살짝 테스트.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좀 더 다양한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좀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맛보기고요. 좀 깜짝 놀란 게 저 지하 1층에서 볼 수 있는 조명을 지금 여기다 띄워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꺼내주셔가지고 제가 세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제가 원래 이 행사를 올라올 때 휴대폰을 놓고 오는데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꼭 헤드폰을 들고 올라가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누군가의 리허설 때 누가 참여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누가 하고 계신? 네, 네.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세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한번 터치를 해보시겠어요? SEUN
SPACE 그러니까 세운점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예. 나중에는 그것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거 터치를 한번 터치요? 해보시겠어요? 네. 좀 오. 상단을 터치해 보시겠어요? 화면 상단? 상단. 많이 좀 네. 이 제 하단? 지금 헤드폰에 나와 있는 이 배경 색깔대로 지금 이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오, 그런데 신기하네요, 사실은 이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볼륨을 이거는 좀 약간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좀 다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좀 올라오셔서 같이 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네, 손 드신 분들 좀 올라와 보세요. 휴대폰 다 있으시죠? 네, 2G 폰으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너무 느리면은 네. 그 배터리도 스마트폰. 충전 좀 하시고요. 네, 네. 제가 올라오십시오. 좀 아, 갉아먹을 예. 예정입니다. 네, 요 안녕하세요. 사이트입니다. seun 스페이스 세운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새로 고침 좀 네.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핸드폰을 잘 사용을 못하면 핸드폰으로 앞쪽으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터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단 볼륨 진동 모드를 해제하시고 볼륨을 최대로 키우신 다음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배경 그 색깔이 각기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한번 하고 그리고 소리 진동 모드를 푸신 다음에 일단 한번 그러면 터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나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색깔이 여기에 드러나요. 그리고 그리고 쉐이크를 하면 이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참여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리허설 때 일찍 오셔가지고 이 지금 그 나오는 원과 색깔이 지금 저 관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눌러주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기 화면에 보이는 색깔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제가 아까 소리를 채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소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을 틀어볼게요. 이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십시오. seun.us. seun.us. 네. 그리고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거든요. 화면을 그래서 접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터치를 하면 그 번쩍번쩍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소리는 안 나실 거거든요. 아직 되셨으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너무 보기 좋네요. 여기서 보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갑니까? 네, 아니요, 그래도 네. 그럼 저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 퍼포먼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벌써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무작정막 누르세요. 네,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쉐이크를 하시면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쉐이크를 하면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서치가 되지만 잠깐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네요. 그런데 이 터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저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소리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더 이상 그리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랜덤한 파티클입니다. 자, 흔들어 볼까요? 무슨 소리죠? 무슨 노래일까요? 네, 학교총이 땡땡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폰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래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앞에 분 좀 안 하시는데 좀 참여 좀 해주시죠. 네. 다른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차광수 선생님 보셨죠? 차광수 박사님의 favorite 뮤직입니다.
꼬마 세 꼬마 인디안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그 사광수 선생님의 그 아지트를 가면은 이제 그 입구부터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듣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새우의 소리예요. 그 왁자지껄함 쿵탁쿵탁 같이 한번 쿵탁쿵탁 해보시죠. 자 마음껏 터치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마음껏 터치해 주시니까 제게 느려지네요. 저쪽 사운드를 안 올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따로 준비한 멜로디인데 얘는 잘 되는데 얘가 안 되네요. 네, 난감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테스트를 새우의 쿵닥쿵닥거리는 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네 이럴 수가.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러면 다른 준비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우의 쿵닥쿵닥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른 것을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고 손사에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오시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얘기는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저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사전 통보를 받은 건 없겠습니다만 지금 무엇인가 준비한 걸 하시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저희가 좀 슬기롭게 보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기하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진 휴대폰은 저희들의 컨트롤 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폰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각기 다른 어떤 색깔과 소리들을 가지고 하나의 연주도 만들고 또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모르니까요 공인인증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본에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평가는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좀 되셨나요? 위층에? 예, 네. 여기서 하니까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잠시만요. 저는 등에서 땀이 나고 있는데. 네. 저도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무대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할게요. 네, 좋네요.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딱 내려볼 수도 있고. 자, 마음껏 눌러주세요. 마음껏. 이라고 하지만 또 내가 이게 인터넷이 이게 트래픽이 걸리니까요. 몇 분은 꺼주세요. 트래픽이 걸립니다. 네. 주민등 맨 마지막 자가 홀수인 분들은 좀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넘어갈까요? 네.
네, 문정인 작가님께서 세운상가에서 수집해온 소리 그리고 동그라미와 네모라는 아주 단순한 도형을 가지고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또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오늘 하루의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가면요, 어딘가 낡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던 아버님이 계셨고, 또 맛있는 요리를 직접 자신이 준비해온 재료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형체가 모두가 똑같은 블럭들을 가지고 하루는 코끼리도 만들고 하루는 비행기도 만들며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없었고 디지털도 없었던 그 시절이 가끔 더 그립고 더 행복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하는 손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의 작품들을 보며 들었던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서울 상상력 발전소 메이커스 생각하는 손은요, 장인과 청년 메이커 그리고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도시와 사회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장인과 메이커, 예술가 등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 메이커 시티로 다시 세워진 세운상가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들의 협업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저희들의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운상가 장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술력과 장인 의식을 축적해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협업과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정말 멋진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내년에도 또 다른 기획과 발명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팟컬럼니스트 김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서울 상상력 발전소 메이커스 생각하는 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전시와 네트워크 파티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한 밤들이 계속되던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빛바래간 내 웃음이 눈치 없이 삐져나올 때에 푸른 바람이 그쳐 잠잠한 날
하늘에 여전히 하나는 저기 영롱하게 나는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봐요. 아침이 오면은 사라질 걸 알면서 아지랑이 피어오던 그 어느 밤에 앉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꿈을 그려요. 모르는 척 눈 감을 수 없었던 gün 나를 마주쳤기 때문이야. 모르는 척 눈 감을 수 없었던 gün 너를 마주쳤기 때문이야. 나는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봐요. 아침이